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지내셨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다이어트 관련돼 가지고 26,000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숟가락. 숟가락. 시거 잡숴봐 이걸로. 다이어트 밥그릇. 밥그릇 이거. 시커 드시는 거예요. 시커. 자, 시커 드시는 겁니다. 이걸로. 예. 제가 이거 물레동 가가지고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맨날 이런 거. 집에 있는 밥그릇 하나씩 없애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떤 여러분한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너의 남편과 살 러브하우스를 좀 디자인 한번 해봐라. 한번 그려봐라. 그랬대요. 여동생한테. 그래서 여동생이 알았어요. 그러더니 쫙 집을 그리는데 거실, 침실, 그 다음에 자기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애기 아빠 서재, 예, 서재, 그 다음에 또 주방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애완용 개방. 이렇게 다 그리더래요. 그래 놓고서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방을 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시고요. 저도 이제 남자지만 제가 사실 밥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하거든요. 100%. 현미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 식사를 하는데,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 음식이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음식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체지방으로만 가는 거야.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체지방 전환율이 높다 보니까 체지방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뇌는 포도당을 받아들이거든요. 에너지로. 그런데 지방으로 가버리고 마니까 포도당이 안 왔어. 그럼 뇌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빨리 뭘 먹어라라고 계속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두 가지 음식을요. 그 두 가지 음식이 여러분들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음식.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 두 가지 음식이요. 절대 먹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쓰레기. 인간이 옷을 벗겼죠. 하얗게. 예. 싹도 안 나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파괴하는 음식이 있어요. 영혼까지. 그것은 절대 우리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먹지 못하지는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긴 드시겠지만 일상이 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이 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어떤 엄마가 운동회 했습니다. 운동회. 학생들 애기들 운동회 갔는데 부모와 같이 운동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걸 했느냐? 아빠가 엄마 업고 달리기가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업고 달리기.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경기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빠 등에 아주 바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엄마를 업고 달리다가 무릎 연골이 작살났거든요. 연골이. 자, 이래서 그 엄마가 이제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빠 연골이 망가졌으니까 자신의 체중을 인하여 일말의 양심을 느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막 뒤집니다. 살 빠지는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 뒤질 때 벌써 인터넷에는요, 그렇게 들어오는 여자들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 장사가 호루라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호루라기 불면은 살 빠진다고.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여자가 호루라기 사가지고 2시간씩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쥐가 먹었습니다. 쥐가 먹었어요. 또 뒤져보니까 살구나무가 좋다. 살구나무가 집안에 살구나무를 심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서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살구나무 밑에서 매일매일 호루라기만 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또 봉지차기가 좋대. 봉지차기. 아주 또 검은 봉지에다 바람 나가지고 봉지차기를 또.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능합니까? 평생 지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살을 뺀다는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되면요, 평생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굶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 처녀분들요, 여성분들, 미혼. 예. 여러분들, 절대 인체는 부분 감량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부분 감량 해가지고서
뭐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인체는 부분 감량이 안 돼요. 그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소에 활성도가 높은 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이 잘 안 빠지는 부위예요. 그 부위는. 자, 그런 부위는 어디냐? 그 베타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베타 수용체. 베타 수용체가 많은 부위는요. 얼굴, 그다음에 가슴, 어깨입니다. 이 부위가 우선적으로 살이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호르몬의 활성도가 높은 그런 또 알파2 수용체가 또 많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허벅지, 예, 그다음에 또 엉덩이, 예, 그다음에 이제 복부. 그래서 결국 내분비 의학이 발달되고 그 이론이 운동 생리학에 반영이 되면서 인체 지방 대사를 호르몬이 주관한다고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방 감량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기초대사량을 키워야 된다. 그 기초대사량의 중심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그래서 근육은 무거운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방에 비해서. 지방은 수분이 없습니다. 수분이 적어요. 하얗게 보면 수분이 적다. 수분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분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전해질이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기에 저항을 하죠.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뭐 벼락으로부터 안전하다 뭐 그런 농담도 있긴 합니다. 수분이 없다 보니. 그렇다고 내가 좀 지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비 오는 날 또 벼락아 이러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키우는 그 가축 중에 돼지는 지방층이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뱀에 물려도 좀 안전하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혈관이 없거든요. 지방에 혈관이 없습니다. 독이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와 인간이 동거를 해요. 인간이 보니까 저 돼지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집으로 들어오는 뱀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제 딜을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똥을 줄 테니까 너는 집에 들어오는 뱀을 잡아먹고 나의 안위를 보장하여라. 돼지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어차피 먹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를 먹든 똥을 먹든 오케이. 돼지와 이제 인간이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가짜를 한문으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집가짜 쓰시면 밑에 이렇게 돼지를 뜻하는 시변이 그 밑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뜹니다. 물에. 여러분들 고기국을 끓이게 되면 지방은 어떻습니까? 비계는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뜨고 그래서 수영을 보통 우리가 백인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방의 함량이 좀 많아요. 흑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습니다.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부력이 좀 떨어져요. 흑인들은. 그렇지만 이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단거리 경쟁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수영에서 대부분이 백인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고요. 그다음에 단거리에서는 흑인들이 좀 굉장히 그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한다. 그런 특성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운동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죠. 먹을 곳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한 이유가 돼요. 먹을 곳이. 우리가 음식을 어디서 먹습니까? 우리 여성분. 우리가 음식을 어디에서 먹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 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해와서 이제 부엌에서 먹기도 하고, 예, 또 거실로 가져놔서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식당. 네, 음식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먹습니까? 휴게실 맞습니다. 예, 휴게실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편의점. 네. 커피숍. 예. 요즘 큰 커피숍 가게 되면 브런치라 그래가지고 다 팔아요. 그 다음에 PC방. 예, 여러분들 PC방 한번 가보십시오. 아예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을. 컵라면에 뭐 김치까지, 김밥까지 제공을. 그 다음에 또 대형 서점. 대형 서점 가시게 되면 한 구석에 항상 푸드코트가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구장에서 먹습니다. 야구장. 삼겹살 존이 있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보면서 아이 어떻게 저렇게 공을 쳐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한강 고수분지. 전화만 하면 그냥 뭐 이거 뭐 통닭 뭐 이런 것들이 막 득다같이 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이사 가가지고 이사집 풀고 있는데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딱 돌아가 보니까 중국집에서 예, 이쑤시개 들고 와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짜장면 시켜 드시라고. 군만두 서비스할 때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이 보면은 굉장히 음식을 먹게 용이한 그런 환경이 되었죠. 몸은 잘 움직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도 그러고 보니까 집으로 들어왔네요.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밤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좀 볼일 좀 보러 가려 치면 이제 엄마가 촛불 들고서 밖에 서 있죠. 그러면 엄마 갔어. 그러면 여기 있어 빨리 일이나 봐.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벽 하나 사이로 누구는 똥을 싸고 있고 누구는 치킨을 시켜서 뜯어먹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고 운동은 뭐 적어지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몸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운동이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줄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음식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은 사실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예. 그리고 비만은 그렇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걷고 음식을 좀 조절하고 이것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안 드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탈이 나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또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회 구조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 곳 식당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식당을 요식업이라고 하는데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게 계세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예.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해보겠지만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햄버거 같은 경우에 참 맛있습니다. 햄버거. 예.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저도 제가 다이어트 강의하지만 이제 연락이 높은 음식이 패스트푸드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햄버거, 패스트푸드나 햄버거 이런 걸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가족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아, 이상한 집이에요, 정말. 감자 쪄서 내놓으면, 와!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배식도 해봤거든요. 그럼 막 돈가스 이런 거는 막 푸짐하게 막 나가는데 시금치, 된장찌개 이런 거 퍼주면은, 이 아저씨 이런 거 줘. 뭐 그러거든요. 햄버거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햄버거. 햄버거가 동물입니까? 햄버거 안에는 그 패티인가요? 패티? 패티를 가는 고기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뭐 상추도 좀 들어있고, 뭐, 뭐 밀가루, 빵도 들어있고. 동식물의 구분이 좀 어렵죠. 동식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햄버거 말씀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한번 햄버거 같이. 네. 자, 우리 선생님. 아주 저기 오늘 옥빛으로 고운 옷을 입고 계신데, 네. 소세지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소세지. 소시지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이 소시지도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잡고기만으로 이게 뭉쳐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동식물의 구분이 역시 어렵거든요. 피자 같은 경우에도 뭐 동식물의 구분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그것도.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 오늘 아주 곱게 입고 오셨는데 자, 질문을 이쪽에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 고구마는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고구마? 고구마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네. 식물입니다, 식물. 자, 우리. 돼지고기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돼지고기. 동물, 네. 자, 동식물의 구분이 명확한 것만 드세요. 네. 그러면 조금 정답으로 가까이 가요. 왜? 그것이 구석기 시대를 표방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과자도 좀 먹고 싶습니다, 저도. 피자도 먹고 싶어요. 일상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인간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일상이 되지 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오관이질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오관이질이에요. 그래서 5일을 관리하고 이틀을 즐기자. 그래서 오관이질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힘이라는 것은 보상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살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살과 사랑 이야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절대 그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을 빼려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냥 굶깁니다. 그리고 해병대 캠프 가서 막 자기 자신을 막 뻘에서 막 뒹굴게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그리고 절대 먹어서는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품목을 정하시면 실패를 해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치킨이 살이 찌는 음식입니까? 살이 빠지는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살 빠지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에 치킨을 한 조각만 먹어보세요. 한 달만. 예.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다가 밀가루만 하나 끼치라면 그대로 표분실의 해고처럼 될 겁니다. 아마도. 문제는 양이라는 것이죠. 질과 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하나만 먹는 거거든요. 그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만 먹고 사는 코알라라는 곰이 있어요. 코알라. 평생을 원푸드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래서 그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없어지면 코알라는 살질 못해요. 그런데 그 코알라들 중에서도 많이 먹은 아빠 곰은 뚱뚱해요. 적게 먹은 엄마 곰은 날씬하다 이겁니다. 예,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잡식성이지 않습니까? 예, 분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잡식동물 분투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잡식동물 분투기이고요. 우리의 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초식동물이라기보다는 육식이나 잡식동물 쪽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초식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배가 큽니다. 소나 하면 말 보세요. 소나 말. 왜냐하면 열량이 적은 데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죠. 그리고 입을 움직이는 방식이 틀려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손은 이렇게 맷돌, 네, 섬유질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동물,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동물들은 소와 말에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지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효율적인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가 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은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잡아먹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소나 말은 풀이 거기에 있으니까 풀을 먹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를 쓸 일이 없고 소화시키는 대사 에너지에 너무나 많은 걸 쓰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먹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6시간씩 풀을 먹고 있고 머리가 좋은 챔피언지는 몸집이 작고 잡식성입니다. 두뇌가 뛰어나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잡식성이라고 했지만 고기가 여러분들 몸에 100% 유용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좀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풀 한번 보십시오. 풀. 비가 올 때 풀이 어떻게 됩니까?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빗물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내가 저 풀을 좀 먹으면 저 풀이 물에 녹지 않으니까 불수용성이구나. 그러니까 저 풀을 먹었을 때는 저것이 장에서 일부는 소화성도 있고 난소화성도 있으니까 일부는 소화가 되고 일부는 소화가 되지 않겠지.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흡수해서 변의 양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몸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때 무엇인가 끌어당기는데 수분도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지방, 콜레스테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게 되면 그런 원리로 해서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식을 할 때 쌈을 싸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더라도 깨닫고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은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비만의 해소에 한 걸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어 들 테니까. 솔직히 손 드시는 거예요, 우리. 육식. 나는 육식이 좋다. 풀하고 고기가 있으면 나는 고기 먹겠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안 되네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풀이 좋다, 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몇 분입니까? 고기가, 풀입니까? 풀. 고기가 좀 많죠? 고기가 맛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형 할인 매장에 소스 파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야채, 채소 소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 소스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고기는 숯불에 살짝 구워가지고 왕소금만 찍어 먹어도. 근데 아까 풀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소스의 종류를 보더라도 이 고기가 맛이 있구나. 고기 소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풀은 먹기 위해서 좀 소스를 좀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소스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이겁니다. 같이 이제 숯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이게 지방이 많아요. 단백질도 많고. 지방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돼가지고 혈액으로 흐릅니다. 그 기름이 혈액으로 흘러서 이제 혈액 속에 이제 지방 농도가 높아져요.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짧은 시간에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에서 흐르는 지방을 이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팻 엑시드에서 이제 FF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게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다시. 아주 웃겨요. 우리 몸에 세포가 한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세포는 한 500억 개 정도 돼요. 제가 하나하나 쉬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냥 책에서 본 겁니다. 한 500억 개 되는데 그 유리지방산이 세포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도로 요게. 싹싹싹싹 들었다 나갔다 입 출입을 자유자재로 해요. 그때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왜? 이게 그러다가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지방세포 안에 글리세롤이라는 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글리세롤이 지방세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요. 그 글리세롤이 유리지방산이 들어왔을 때 딱 끌어안습니다. 예. 남자가 여자 끌어안듯이 딱 끌어안아요, 이렇게. 끌어안고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곧 글리세롤에 잡힌 유리지방산이 고형화되기 시작해요, 굳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중성지방으로 지방세포 안에 갇힙니다.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계덩어리예요. 그러면 요 글리세롤이 뭐냐? 요 글리세롤을 낳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것이 글리세롤 3인산입니다. 좀 어려워지시죠? 조금만 더 드세요. 좀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 아버지가 글리세롤 3인산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글리세롤의 전구체라고 표현을 해요. 글리세롤의 전구체가 G3P라고 하는 것이고 글리세롤 3인산을 또 낳은 아버지가 글루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가 형성이 됐네. 글루코스가 제일 위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글리세롤 3인산. 그 다음에 아까 지방세포 끌어안고 있던 고놈이 글리세롤 고놈이 가장 이제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글루코스는 뭐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전분이에요. 당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고기 먹을 때 냉면을 먹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네. 육식을 하실 때는요. 한 글자의 음식을 먹지 마세요. 웬만하면. 면, 떡, 빵, 밥.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게 되면요. 근데 냉면을 먹지 말라는 논리는 많이 있어요. 왜냐? 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다고. 쌈장을 고기에 듬뿍 먹었는데 또 뭐 2000칼로리, 뭐 2000mg 이렇게 뭐 나트륨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의 피에서 혈액 속으로 나트륨을 먹게 되면은 나트륨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우리 혈액에서는 지방 대사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퉁퉁 몸이 붓는 거예요. 한 48시간 동안을.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을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체온이 떨어지고 지방 대사를 안 해요. 나트륨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48시간입니다. 퉁퉁 부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종 비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해소가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싱겁게 드시면 그것은 쉽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과 비슷해요. 간에 우리 알코올이 이물질로 완주하는 알코올이 들어와도 또 역시 지방 대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거나 좀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 또 배가 나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술을 끊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기름지게 먹고 살 빼시는 방법이 있느냐? 어이구, 제가 노벨상을 맞죠. 결단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품 드셔도 그것은 앞뒤가 맞질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자,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약을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혈당 높아지는 걸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혈당. 그 포도당이라는 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쓰여야 되는데 그걸 막아준다면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나 다이어트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그런 얘기들 안 합니까?
생활습관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게 다이어트 식품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마시면 여러분들이 좀 날씬해질 수 있다. 단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먹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날씬해지지 않나요? 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먹더라도 전제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깔은 거면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먹어서 정말 내 몸속에 있는 체지방만 없애고 제지방을 늘리는 체지방을 제외한 부분을 제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골격, 그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지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고기 드실 때 좀 그러면 내가 고기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속이 헛헛해요. 그럽니다. 제 속을 뭐로 달래줍니까? 그럽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기면 좀 더 먹고 그냥 집에 가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고기를 또 1kg, 2kg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열량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손바닥을 한번 펴보시자. 자, 이렇게. 자. 한 번만 줍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굉장히 갑자기 불쌍해지는 타임입니다, 지금이. 자, 여성분들은 손바닥이 작죠, 이렇게. 예, 저는 좀 이렇게 크죠, 남자들은. 이 안에 담길 음식의 양이 한 끼의 음식입니다. 이 안에. 예. 맞네. 많습니까? 예. 이 안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좀 손이 크신 편이라 많이 남기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만큼 이 안에 담길 만큼만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하나가 더 올려가지고서 이만큼이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깎아서입니다. 깎아가지고. 물도 포함시키나요? 그래가지고. 물은 빼고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자,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자, 손을 하면 이렇게 보세요. 손을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손목 위로.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목 위에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당한 어떤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끼 먹어도 고기의 양이 그 정도입니다. 뭐가 알입니까? 알는 열량이 높은데. 열량이 높은데 뭐가 알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드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손목 위로. 그렇다고 듣지 말고 손가락 다 자르면 안 됩니다. 손목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요만큼. 요것이 한 끼 먹어야 될 한 끼가 아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또 한 끼니까 또 아침에도 먹고 또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양이 마음에 드십니까? 단백질, 지방. 예.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서 체지방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대사 시에 에너지를 지방은 덜 쓰고 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탄수화물 양이 많다. 지방보다 열량이 낮아요, 물론. 지방의 반도 안 돼요. 탄수화물이 4kcal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양이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남용, 좌식 생활, 그것이 정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손을 일단 만나니까 손등에 껍질 한번 우리 만져보죠. 껍질 한번 당겨보세요. 예. 얇죠? 좀. 자, 목. 닭목에 껍질 잡듯이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닭목 껍질 맛있다고 또 잡수죠. 어떻습니까? 얇죠? 자, 여러분들 이제 백가죽 한번 잡아보세요. 백가죽 잡아보세요. 푹 잡아보세요. 푹. 대부분 다 여기는 자신만만하게 당기다가 여기 되면은 다 이렇게 감지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사뭇 다르죠? 사뭇 다릅니까? 자, 옆 사람 거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거. 자, 뒷사람 거 잡아보세요. 뒷사람 거. 예. 해소를 해야죠.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해서. 저 뒤에 분들은 서로 잡아보시는 것 같아. 좀 이따 한 분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우리 사람의 몸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밥 한 숟갈 먹고도 이걸로 먹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고도 30리터를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고기 좀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떼어가지고 좀 에너지 제로를 만들어 보겠다. 속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너무 웃기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해소가 안 됩니다. 라면 한 그릇 먹고 라면이 보통 500kcal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을 1.5kg 정도 해야지 그 정도 열량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또 가끔씩 라면을 몰래 먹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500kcal 나오고요. 이 밥 한 공기는 찬 걸로 이렇게 이게 210g 정도 됩니다. 한 300kcal 나와요. 만약에 현미밥이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300kcal 나와. 현미가 백미보다 조금 열량 높아요. 예, 에토스에서 이렇게 재보면요. 칼로리 재보면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 300kcal이고 이게 라면이 500kcal거든요. 근데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라면 한 그릇을 먹었을 때 이거 한 그릇을 먹었을 때와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포만감이 많이 가야 됩니까? 라면이죠. 왜? 배 이상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면 몇 젓갈 안 돼요. 근데 쉽게 배고픕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에너지를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데 이게 체지방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뭘 또 먹게 돼요. 그 또 먹을 때 차라리 이렇게 현미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에너지를 쓰일 수 있게 된다. 대신 현미식은 조금 드시고 저작을 하셔야 돼요. 꼭꼭 씹으시고 조금만 드셔도 되고요.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 몸에 유용한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제 자녀분이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죠? 음식을 주더라도 호두를 깐 걸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냥 통으로 된 호두를 주세요. 이렇게 호두를. 야도 그들이 이거를 깨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기를 주더라도 고기 좋다 이겁니다. 동식물의 구분이 명확한 걸 먹어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고기를 주더라도 가공된 떡갈비나 뭐 동그랑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통갈비 있지 않습니까? 예. 뼈에 좀 살이 붙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삶아서 주시던 좀 구워서 주시던 주세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그것을 어금니로 말입니다. 근막까지 뜯어가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공된 식품들은 단시간에 더 빨리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살찌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항상 20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 간, 뇌의 시장 하부에 이렇게 포만감이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작을 하시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인간이 뭘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두 글자로 밥심.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안에 밥 한 공기가 되기 위해서 쌀이 몇 알 정도 들어간다고. 셔보신 분. 할 일 없어가지고 셔보신 분, 무에 말아가지고. 한번 셔보신 분 안 계세요? 어디 가니까 셔본 사람이 있던데 할 일 없어가지고. 다 대충 몇 알 정도 들어갑니까? 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000개까지는 고봉밥을 드시나 봐요. 고봉밥을. 정확히 뭐 쉬어보진 않았는데, 응? 네. 3, 4천 개 정도 담긴다고 합니다. 3, 4천 개. 3, 4천 개 정도 담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으면 4천 개라고 하죠. 4천 개의 생명을 해한 결과입니까? 해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해한 것이죠. 4천 개의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먹는 모든 것은 생명을 해한 결과입니다. 물과 공기만 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드신 것 중에서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위돌을 나는 먹었다. 바위.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 돌을 먹었으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생명을 해하는 행위이거든요. 순간 마음을 가지고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과가 음식입니까? 사과.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가 여러분들 음식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맞습니다.
사과 입장에서 사과가 음식입니까? 사과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게. 자연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한껏 노력해서 얻어온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밤송이에 성게 알도 드시잖아요. 노랗게 나오는 거. 밤송이 밤 까서 드셔보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하면은 굳이 손에 가시 찔리게 하면서 주겠습니까, 음식을? 그냥 주겠지. 사과는 그럼 뭡니까? 사과는 자신의 과육을 내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씨를 대지에 퍼뜨려달라는 무언의 약속을 우리에게 할 뿐이다. 예, 그래서 자신의 씨가 있기 전까지는 인간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지는 않고 푹 익어서 한 입 베어물더라도 푹 배산하게 만들죠. 이게 이제 씨가 다 열었을 때 농익어서 인간에게 줍니다. 그 씨는 또 씨안화물이라고 또 어떤 맹독성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퍼뜨려달라. 자, 그럼 돼지는요? 돼지는 음식입니까, 인간에게? 돼지? 돼지가 가만히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나 잡아먹어라! 그러고 돼지가 죽어줍니까? 이렇게 깨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네,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돼지는 결국은 인간에게 몸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줍니까? 돼지가 자신의 몸을. 남아있는 자신의 새끼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인간에게 약속을 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소고기는 왜 줍니까? 인간에게. 역시 남아있는 자신의 새끼를 잘 보살펴달라는 약속을 하고 어미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숭고한 동물의 살과 피로, 고기로 우리의 배를 호랑이 새끼처럼 채울 일입니까? 아닙니까? 맹수처럼. 아까 요만큼 되니까 에이 그랬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달라지시나요? 그러시는 분들이 또 그날 끝나고 또 회식하면서 또 고기를 또 여기 몇 입만 더 드세요. 그래가지고 또 드시거든요. 뭐 드셔야죠. 물론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그렇게 숭고하게 한 점을 먹더라도 우리가 음식 한 점 한 점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먹는 것.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3. 그것이 바로 그리스어 디아이타입니다. 건강하게 잡힌 3. 맞죠? 중용, 적당히. 조금. 그것이 그리스어 디아이타라고 표현합니다. 그 디아이타가 오늘날의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 디아이타입니다. 건강하게 균형 잡힌 영양 또는 그런 삶. 다이어트는 무조건 살을 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다이어트의 어떤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자꾸만 빨리빨리 가네요. 중요한 사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꼭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근육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까 소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체중이 덜 나간다 해도 그분이 지방이 많으면 그것은 마른 비만. 맞죠? 예. 남성분들 육체미 하시는 분들은 몸무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요. 막 100kg까지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비만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근육량, 지방이 적고 그 지표가 되는 것이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WHR이라고 해가지고 웨스트 힙 레이시오라 해서 WHR이라는 공식도 하긴 해요. BMI라고 해서 체지방 지수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심장의 제곱으로 나눈다. 근데 이거는 지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 좀 정확하지 않은데 WHR은 정확해요. 뭐냐? 자, 여성분들 글래머 여성분들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은 34, 뭐 24, 뭐 34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WHR은 허리둘레를 자, 이 엉덩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24였어. 날씬한 허리죠? 그런가요? 굉장히 날씬해. 예. 제 주위에 30 넘어가는 사람들만 봐가지고. 우리 집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24를 34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WHR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대회 가셔가지고. 예.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WHR을 말해다. 자, 그래서 24를 34로 나누면요. 0.7 정도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0.90에서 0.95.
여자는 0.8에서 0.8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낮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24, 34는 0.7 나오고요. 0.8도 나오고 0.9도 나오고 1.0도 나옵니다. 1.1대1도 나옵니다. 무통 이거 1대1입니다. 1대1 또 1.1대1도 나옵니다. 여기 1.1이고 여기 1이야. 그래서 0.7, 0.8, 0.9, 0.7, 0.8, 0.9, 1.0 여자들을 이렇게 뒤로 돌게 해요.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뒤로 돌게 해요. 얼굴은 안 보이죠? 예,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을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고르게 합니다. 자, 어떤 여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0.7을 골라냅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0.7만 딱딱딱딱 골라내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종족 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인간은 힘이 없기 때문에 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종족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0.7인 여자는 남의 애를 안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0.7을 정확히 골라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WHR이라는 공신자 말씀드렸고 그건 좀 어렵나요? 계산기가 없으면 좀 어렵죠? 네. 이제 암산으로 하시는 거 보여드리고 예,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죠. 자, 한 분 나오십시오. 자, 우리 용기 있게 나오시는 박수. 자, 네. 자, 요 위에 올라가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끝나고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허리 둘레는 여러분들이 재보셨죠? 이 줄자가 여러분들 꼭 있으셔야 돼, 줄자. 아주 쌉니다, 이런 거. 1,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줄자를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종아리가 있고 허벅지가 있습니다. 종복지 합해서. 종복지. 예, 종아리 허벅지. 종복지 합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아리를 재세요, 오늘 가시면. 이렇게. 가장 두꺼운 부위를 재십시오. 예.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예. 37cm 나왔습니다. 예. 근육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근육이. 예, 굉장히 단단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허벅지를 재시는데, 허벅지는 서해부까지 재세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부위가. 그래서, 재시게 되면 당연히 종아리보다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재시고요. 제가 손을 상당히 주의해서 재겠습니다. 대략 한 57 정도 나왔습니다. 57cm. 그럼 종복지 합이 얼마인가요? 네. 57과 아까 36이었나요? 네. 93이 되나요? 네. 94가 됩니까?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94가 숫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재시는 거예요. 배꼽 중심으로 재십시오. 배꼽을 기준으로 재십시오. 항상 줄자 재실 때는 수평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면과 수평으로. 예. 그래서 배꼽 중심으로 재십시오. 지금 한 98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수치는 얼마였나요? 94. 지금 이제 종복지 합이 4cm 진 거거든요. 거기서 찐 거예요? 네, 진 거죠. 지금 허리는 98이었는데 아까 합이 94였다. 그러면 허리가 다시 더 큰 결과거든요. 자, 우리가 몸 관리할 때는요, 무조건 종복지 합이 허리를 이겨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복지 합이 허리를 이겨라. 네. 4cm거든요. 그래도 관리 잘하신 거예요. 금방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근육량이 많아요. 지금 이분이 종복지 합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근육량이 크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피와 영양분, 피가 많다는 의미예요. 근육은 빨갛습니다. 무겁죠.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몸이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밑에 70%의 우리의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단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약간 옆으로 서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신문지를 집에서 마르세요. 신문지. 요만하게 마르셔가지고요.
자, 이걸 한번 깔고 앉아 보시겠어요? 엉덩이 이제 네, 자 대고서 잠깐 앉아 보십시오. 완전히 깔고 앉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팔 한번 이렇게 들어 보십시오. 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시키면 어른분들은 막 엄살을 하시거든요.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 제가 엄살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걸 드릴 겁니다. 이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다음번엔 제가 다시 한번 제가지고 역전된 걸 제가 꼭 보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지도를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이 차이가 클수록 좋다. 뭐로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지방의 양이 많고 체지방이 적다라는 것에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를 하는 남자분들 허리 사이즈는 불과 32, 3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0일, 30일에 바지를 못 입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엉덩이에 근육이 있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을 때는 큰 바지를 줄여서 입어서 아주 웃긴 모습이 돼요. 그분들이 또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은 뭐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근육이 많고. 그래서 무조건 허리둘레가 관건입니다. 허리둘레. 예. 허리둘레는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오늘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셔야 될 건강지표입니다. 허리를 엉덩이로 나눠서 그 비율을 좀 보시고요. 여성분들은 지방이 좀 많아도 됩니다. 남성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밀접한 그런 지방은 신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항상 체지방률을 여성분들은 적정 체지방률 25% 이하입니다. 예. 바디팻 퍼센테이지 25% 이하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그거보다 좀 낮아서 15에서 18 정도. 허리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래서 31을 넘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아까 제가 여기 벨트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31? 예.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34가 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이 곧 건강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